욕실 인테리어 기술자 겸 책을 출간한 작가 이너바스 이실장입니다. 제가 기술자로 일하면서 책을 출간했지만 책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 이상은 퇴사를 하게 됩니다. 운이 좋으면 한 회사에서 장기 근무하며 꽃다발과 함께 정년 퇴임을 하게 되고, 직장운이 그럭저럭하면 두세 번의 퇴직을 경험하게 되죠. 살면서 10번 이상 퇴직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 사유는 다양합니다.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는 괜찮아요. 하지만 대부분 기대에 못 미치는 보상,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회사 내부의 상사와 동료 간의 갈등과 불합리한 요소로 인해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15년간 인력 파견 회사에서 파견관리 담당자로 근무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비서, 사무보조, 콜센터 상담원, 임원운전직, 미화직, 경비직, 생산직, 물류직, 판매직을 고객회사, 즉 원청에서 필요로 하면 근로자 파견 또는 도급 및 업무 위탁의 형태로 인력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LG전자로 출근하여 일을 하지만 월급은 인력 파견 회사의 명의로 입금됩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정리해고가 합법화되면서 해고가 쉬워졌습니다. 그때부터 기업들은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했습니다. 2000년 이후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단순 업무를 비정규직의 형태로 운영하며 인력 아웃소싱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채용하게 되면 이점이 많습니다. 인건비도 줄이고 채용과 해고가 쉽습니다. 기업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노조 설립도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력 파견 회사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저렴한 인건비로 인력을 공급합니다. 노동력을 사고 파는 것이죠. 이때부터 기업들은 더욱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기계장치의 소모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신대륙 농장에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오거나 노예상에게 일시불로 노예를 구입해서 신대륙의 농장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노예 중개상들이 대활약을 했던 시기입니다. 지금은 인력 파견 업체도 알바 사이트나 취업 사이트를 통해 노동할 사람을 찾아 할부나 리스로 운영합니다. 신개념의 21세기 노예 중개업입니다. 말이 너무 심했나요? 비정규직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분들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고 해야겠죠. 그런 분들의 희생으로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가 돌아가는 거니까요.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분들의 값싼 인건비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정규직 분들이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값싼 노동을 해준 덕분에 우리는 저렴하게 공산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회사는 연구개발에 투자를 할 수 있었고 더 좋은 제품들을 개발하고 직원들을 더 뽑아 회사 규모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정규직 분들은 회사의 인건비 절감으로 자신의 높은 연봉을 유지하고 매년 연봉을 높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규직 분들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분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밑에서 깔아준 덕분에 자신이 그렇게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성적을 밑으로 깔아준 친구들 덕분에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덕분에 좋은 대학도 가고 정규직으로 좋은 자리에 취업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집안 환경, 유전적 특성 때문에 공부에 전념할 수 없었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나는 너네랑 달라 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비정규직 분들이 하는 일을 무시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고 단순하고 지저분한 일들을 해줘야 자기 자신이 깨끗한 곳에서 편하게 일하고 고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대항해 시대 때 노예들은 아프리카에 태어난 죄밖에 없습니다. 인류학적으로도 떨어지는 인간종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과 여건이 안 좋았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 갖고 무조건 평등해야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간 사회가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사회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무조건적인 평등은 앞으로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감사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일부는 배려해야 한다는 거죠. 사업주가 빵 100개를 가지고 있다면 빵 1개 가지고 있는 노동자에게 10개는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빵 100개를 모을 수 있었던 것도 가난한 노동자가 일을 해준 덕분이니까요. 그래도 빵 100개 가진 부자는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주변에는 빵을 150개, 200개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요. 빵을 그 사람들만큼 더 모으고 더 부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기득권층은 빵이 썩어버리더라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배가 부르면 시키는 일은 안 하고 다른 생각하며 기어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인력 파견 회사에 2002년 10월에 입사했습니다. 제 회사 생활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인력 파견 회사에 들어가면 동료들과 고객업체를 나누어 담당하게 됩니다. 맡은 고객업체, 이제부터 원청이라고 할게요. 원청에서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직원들 급여도 정산하며 관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맡았던 업체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 있는 국제화물운송업체입니다. 지역별로 화물들을 분류하고 항공기 컨테이너에 적재 하는 업무를 2012년에 도급 위탁 계약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했던 일은 현장 관리자로서 50명 정도 되는 인력을 운영하고 채용하고 관리하고 현장에서 직원들을 지시 감독하는 일이었습니다. 회사와 업무 위탁이 된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물류 현장을 처음 찾아갔을 때 많이 어색했고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에서만 근무했던 저로서는 그런 현장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저도 험한 일 한번 안 해보고 곱게 컸나 봅니다. 현장 직원들은 그 전에 소속되어 있던 인력 파견 회사에서 우리 인력 파견 회사로 소속이 바뀐 거죠. 원청인 국제화물운송업체에서는 불법 파견이라는 것이 부담되어 현장 관리자를 파견할 수 있는 인력 파견 회사로 바꾼 겁니다. 물류 현장에서 원청 직원과 비정규 직원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 탈의실 사물함도 같이 쓰면서 업무 지시는 원청에서 직접 지시하는 불법 파견 형태였습니다. 노동부에서 점검이 나오면 불법 파견으로 판정될 수 있었기에 원청에서는 이것을 도급 업무 위탁 계약으로 바꿔 우리 회사와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법 파견 형태를 없애기 위해 사무실, 탈의실, 휴게 공간을 별도로 만들었으며 그 공간은 원청업체와의 무상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현장 관리자도 있어야 했기에 제가 소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일반 기업체나 정부 기관의 인력 채용과 관리만 해왔던 저는 국제 화물 운송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었습니다. 배워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선임 직원들과 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창고는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냉난방이 어렵죠. 여름에는 너무 더워 땀을 뻘뻘 흘리며 온몸이 다 젖도록 일하고, 겨울에는 아무리 두꺼운 외투와 작업복을 입어도 춥습니다. 손끝, 발끝이 얼어요. 그곳에서 일을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교통편도 불편하고 환경도 거칠고 무거운 화물을 들어야 하다 보니 직원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알바몬, 알바 천국을 통해서도 지원자가 별로 없습니다.
지원자가 있으면 제가 직접 면접을 보고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채용합니다. 맞는 사이즈의 유니폼과 안전화를 주문하고 입사 안내를 합니다. 하지만 입사하기로 한 날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2, 3일 일하다가 안 나옵니다. 연락도 안 돼요. 기존 직원들도 일하다 그만두고 아프다고 안 나오는 일이 다반사였죠. 비행기 출발 시간에 맞춰 항공기 컨테이너에 화물들을 분류하여 적재해야 하는데 항상 직원이 모자랍니다.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당장 10분이라도 늦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책당하게 되죠. 어쩔 수 있나요? 저도 직원들과 같이 화물들을 적재하고 날랐습니다. 겨우 시간에 맞춰 항공기 컨테이너를 마감하여 계류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직원들을 독려하고 서둘러 작업했는데도 원청에서는 직원들 관리가 왜 그 모양인 거냐, 화물이 잘못 적재되어 문제가 되었다, 우리 직원이 값비싼 장비를 분실했다, 어떻게 할 거냐, 항상 극도의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최대한 신경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이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청 담당 직원들은 평소에도 가벼운 농담인지 지나가는 말인지 툭하면 업체 바꾼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쉽게 말하지만 저로서는 심장이 덜컥합니다. 심쿵합니다. 인력 파견 업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원청에서는 원하기만 하다면 언제든 계약기간 만료 후 다른 파견 업체를 골랐을 수 있습니다. 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내면 파견 업체들은 구름같이 몰려듭니다. 그럴 때마다 파견 업체 윗분들이 원청 업체 담당자에게 사전 작업도 암암리에 진행합니다. 매년 설, 추석, 명절 때마다 담당자에게 선물도 드리고 주기적으로 접대를 합니다. 꼭 여기 현장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파견업체와 대량 인원 계약을 맺고 있는 원청업체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갑을 관계는 아주 뚜렷합니다. 을인 파견업체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갑인 원청의 고개를 항상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청과 계약이 해지되면 나는 또 어디로 발령을 받게 될까? 지방으로 가게 될까? 아니면 권고사직당하는 것은 아닐까?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물리적 업무 강도와 함께 정신적 압박감도 죽을 맛이었습니다. 출퇴근도 2시간씩 걸렸습니다. 새벽 출근하는 날은 인천공항으로 가는 공항철도 첫 차를 타기 위해 집에서 택시를 타고 5호선 공덕역으로 갑니다. 화물청사역에 내려 셔틀버스를 타고 20분 이상 가야 합니다. 오후 근무하는 날은 밤 11시에 현장을 마감하고 일일 보고서를 작성해 보내고 셔틀버스 막차를 타기 위해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저 출퇴근이 힘들었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물류창고에서 3년 반을 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원청을 통한 회사 순이익도 제 월급의 몇 배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 넘게 일한 저에게 연봉은 동결로 통보되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동기들이나 직원들은 대부분 인상되었는데 말입니다. 왜 그럴까? 왜 나만 임금이 동결이 된 거지? 이제 회사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나를 회사에서 내보내고 싶은가 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억울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원청에서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했을까? 고민도 되고 궁금했어요. 물론 마음속에 걸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너무 길어져 뒷부분은 다음 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소심하고 내성적인 제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부탁드립니다.